최근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주위 분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점심 식사 한 끼가 평균 10,000원이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때문인지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경제 불황을 타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바로 물가와 급여가 일정한 같은 비율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원래 인플레이션은 물가와 급여가 함께 오르는 게 보편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커피값을 줄인다던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은 더 아끼고 지출하는 사람은 더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 경기 침체 양극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명품 회사로 유명한 루이비통 또한 매출 28% 정도 증가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2분기 항공 부분 결제액이 1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회사들 실적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명한 월마트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나 하락했고,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네버도 하반기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해요. 또한 증가하는 식료품의 가격 때문에 맥도날드도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전세, 차, 기름값, 식료품 등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 부동산 거래율이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침체가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봐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최근 점심값이 기본 10,000원을 넘어가면서 한 편의점 회사의 도시락 매출이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기름값이 진정됐지만 2,100원이 기본으로 넘어가고 장보러 가면 식료품 값도 상승했고, 점심 먹으려고 식당 가면 기본적으로 10,000원이니까 당연히 편의점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소매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7.6%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8조 6천억 원으로 2%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은 20년 이후로 줄어든 적이 없고 항상 증가했었는데 아마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진 것도 있고 물가가 상승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의 경우 16.8%나 상승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이건 물가 상승의 탓도 있지만 현재 땅값이 폭등하면서 보복 심리로 명품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백화점을 가보면 명품 매장에 줄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집을 못 사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사자 같은 심리가 작용한 거죠. 샤넬이나 에르메스, 루이비통 국내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루이비통 매출은 전년보다 33.4%가 늘어나 1조 원을 돌파했지만요. 그에 비해 저가 브랜드인 자라는 19년에 비해서 26.5%가 줄었습니다. 카푸어 또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전엔 정말 외제차가 보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양쪽에 외제차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년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4.2%가 늘어났고요. 그에 비해 국내차는 지금 10.8%나 감소했죠. 물가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식료품, 매식비를 42.2%나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그에 반해 소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같은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을 그나마 덜 받지만요. 저소득이나 자영업자는 수입만으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미국의 경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4월, 6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엇나간 미국과 사우디의 석유 합의, 연방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최근 대만을 방문하면서 세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기에 아마도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략과 투자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만의 사업을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일주일 단위로 장을 보는데요. 한 주씩 5만 원을 채 넘지 않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지인들을 만나 값이 3,000원 이하인 곳으로 가고요. 평소에는 커피 스틱을 사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습니다. 기름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런 습관을 들이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타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목돈을 모으기가 쉬워지고 이번 하락장과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기회를 잡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아끼란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된 가정이 태반인데 이 노년 인구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2030들의 몫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삶은 생존이에요.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오히려 미래의 즐거움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함께 해주세요. 같이 힘을 냅시다. 여러분의 경제는 반드시 우아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